역시 그 수장의 그 오른팔인가 봅니다. 윤석열의 오른팔이자 법무부 장관이죠? 한동훈이 장관으로 있는 법무부에서 아주 재밌는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상하게 바뀐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맡긴 것에 대해 변호사들 상당수가 부적절하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미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도 윤석열 정부의 구조와 일 진행 방식이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미 법무부가 저지른 일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이후 검사 출신인 정순신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낙마 사건이 있었고, 이건 곧 부실 검증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부는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었고 지금도 아주 일방적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분리돼서 객관적 사실 검증만 수행하고 인사검증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이 사람들 지금 코미디 찍는 거 아니죠? 윤석열과 한동훈의 법무부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건 지나가던 개도 안 믿을 겁니다. 객관적 사실 검증만 수행했는데 어떻게 정순신 같은 사람이 국수본부장으로 앉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정도면 사실 검증 자체가 부실했거나 사실 검증이라는 걸 법무부 직원들이 모른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대통령실은 선거와 정치 개입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국힘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소식, 지난 영상에서 수차례 다뤄드렸습니다. 총선에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이 대거 출마한다고 하는데 국힘 의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반발하는 게 당연합니다. 선거는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이 걸린 일입니다. 밥그릇이 걸린 일에 대통령실 출신 참모들이 대거 출마한다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 밥그릇 싸움에 같은 편이 대거 출마한다는 건데, 가뜩이나 상대와 싸우기도 모자란 상황에 같은 편을 상대로도 싸워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머리 아픈 일인가요? 총선이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대통령실 인사들은 이미 총선 출마 채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오는 말들이 좀 웃깁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브레인이자 각종 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법률비서관실에 젊은 실력파 참모들도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대통령실의 브레인? 각종 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젊은 실력파라니, 대통령실에 실력파가 있긴 한가요? 온갖 머저리들의 속을 아닌가요? 그렇게 리스크를 잘 점검하고 관리한다면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대통령 관련 논란이 터져나오는 건가요? 이것도 철저한 계산에 의해 나온 결과입니까? 그리고 대통령 연설이나 인터뷰 때마다 논란이 터지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대통령실 참모들이 연설문을 써주고 검토해 줄 텐데 지금까지 나온 연설 중에 논란이 안 된 게 하나라도 있나요? 실력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게, 우리나라 실력파들이 그렇게 초라한 수준의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었었던 건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데요. 법률비서관실은 대통령의 법률 보좌를 주 업무로 하며 특히 대통령 관련 사안에서 법률대리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로서 전문성과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모두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법률가로서 전문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어떻게 요구될 수 있고 또 어떻게 국정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정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긴 합니까? 대통령, 대통령실, 법무부, 그리고 이하 모든 정부 부처들 문제가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 대통령과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를 했고 엉망으로 관리를 한 사람들을 어떻게 실력파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리스크가 국정 운영과 관련된 게 아니라 혹시 대통령 개인과 관련된 일인가요? 김건희와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그런 리스크를 말한 겁니까? 윤석열의 과거와 모순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가부 김행 후보자 주식 파킹으로 논란인데 이 논란이 윤석열과도 연결됩니다. 윤석열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시절에 공직자의 주식 파킹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기소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판결문도 존재하는데 윤석열이 대검 중수부 1과장이던 시절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전 금융감독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해당 금감원장이 배우자 명의로 된 주식 4억 원어치를 자신의 지인에게 넘긴 게 명예 신탁에 해당한다고 본 거죠. 윤석열은 당시 금감원장이 넘긴 주식의 명의는 배우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은 금감원장의 것이라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명예 신탁이 뭐냐면 쉽게 말해 명의를 세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하고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관리 및 처분권을 행사하는 거죠. 주식 파킹도 명의 신탁의 일종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라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법원도 본인 주식의 명의 신탁이 확인된 경우에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고요.
그런데 김행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보유 주식을 가족 또는 지인에게 넘겨서 현재 주식 파킹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2013년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후 백지신탁 명령을 받고 소셜뉴스 주식 가운데 2만 135주를 신우이에게 매각한 정황이 드러났죠. 그리고 김행의 배우자는 신우이에게 넘긴 분량 외 나머지 주식을 50년 지기 본인 친구에게 매각한 것으로도 알려졌고요.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건 명백한 통정매매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해명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검사 당시에 처벌하라고 주장했던 내용인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본인 정부의 장관 자리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앉히겠다는 것부터가 웃긴 일 아니냐는 겁니다. 김건희의 친구이기 때문에 있던 죄도 없는 죄가 되는 겁니까? 김행이 하는 짓도 보면 윤석열, 김건희와 똑같습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증거와 팩트를 가지고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것인데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가지고 가짜뉴스라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은 건가요? 윤석열과 김건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건가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구멍 뻥뻥 뚫린 가짜뉴스라고 하던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시나요? 제가 영상으로 자세히 다뤄드렸죠? 정작 김행이 위키트리를 운영할 당시에 가짜뉴스와 어그로로 먹고 살았다고요. 이미 그 기록까지 남아있는 상황에 누가 누구 보고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이며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려면 그 뉴스가 진짜 가짜뉴스인지 증명부터 하고 주장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거 없는 주장이야말로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이건 결국 위키트리 시절 버릇을 아직 못 버렸다고 봐야겠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대통령실 직원들이 총선에 출마하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다고 보는데 전임 대통령의 말도 제대로 반박을 못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보수 정부가 놨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아주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더라고요. 대통령실의 한 말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명백하게 우리 정부 들어서 특히 경제를 보면 고용률이 좋아졌고 재정이 건전해졌고 물가가 내려갔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됐다. 그리고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정부와의 비교도 수치상으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해석이 좀 왜곡된 것 아니냐는 비판받는 측면도 있다. 이거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가 좋아졌고 재정이 건전해졌다. 심지어 물가도 내려갔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이 됐다. 우리 촛불 청년 구독자분들도 국민들이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진짜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민생 경제가 파탄났다는 소식, 무역 적자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국세 수입마저 적자라고 하는데 대체 뭐가 나아졌다는 건데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 정부는 아무리 큰 사고를 쳐도 그게 진짜 큰 사고인지를 모른다는 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지지율은 왜 그 모양이며 국민들이 왜 거리로 나오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엉망이고 더 이상 엉망이 되는 꼴을 가만두고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거리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철회 촉구를 하기 위해 걷기 대회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흉상철거가 민족사의 치욕이고 철거를 백지화하라는 주장이 중심이었는데 지금 정부가 얼마나 역사의식이 삐뚤어졌고 일본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미 밑바닥을 다 드러냈습니다. 밑바닥을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아예 지구 해까지 뚫고 갈 정도로 밑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하라고 뽑아놨는데 일도 제대로 못한다면 당연히 내려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윤석열의 말년, 과연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